안녕하세요. 네, 저격수 김정아입니다. 오늘도 코로나가 수도권까지 퍼졌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부부가 주말 아침부터 약국에 가서 마스크 사려고 줄을 섰어요. 그런데 참 맹랑하게도 제 앞에 딱 두 사람을 남겨놓고 판매가 완료됐다네요. 그 전에 뉴스로 그냥 마스크 사러 갔다가 열받아서 온다는 분들 보고 뭐 그렇게까지 열까지 받겠냐 싶었는데, 제가 진짜 가서 내 눈앞에서 딱 두 명을 앞두고 제가 놓치고 보니까 진짜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욕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욕까지는 못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처음으로 오늘 마스크 사러 왔어요. 그 전에 황사가 많이 났을 때 우리는 틈틈이 황사 마스크를 많이 사놨댔거든요. 그때 방역 마스크나 뭐 황사 마스크 이런 거 조금 사놨던 게 있어가지고 뭐 이거면 충분하겠다 생각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지금 수도권까지 오히려 더 확장되는 거 보고 놀랬어요. 그래서 사러 갔지만 결국은 아침 운동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났댔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금 두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겠는데, 모두 힘내시고 코로나 모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영상이 편집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보기 불편하셨죠? 그게 상당히 조금 기술적인 부분인데, 처음에 그냥 뚝딱 시작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런 보여주는 시각, 원래 안보 강의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여주는 시각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겁없이 또 전문 프로그래머들처럼 이렇게 접근을 해봤는데 쉽게 뭐 내 생각처럼 되진 않더군요. 어쨌든 또 도전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매번 촬영할 때마다 영상들이 조금 기술적으로 발달을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 좀 조언해 주실 분들 계시면 댓글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지난 방송에서 소개하신 바와 같이 북한 핵 법안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보 전문가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많을지 몰라도 아직 일반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크게 주목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꼭 방송으로 남겨서 모르는 국민들에게 북한의 실체를 알려줘서 안보 지식에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조언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내용 공감하신다면 구독. 안보 전략은 국가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략이죠. 북한의 안보 전략의 핵심이자 요체는 김정은 정권의 핵 전략입니다. 북한이 구축하고자 하는 핵무력은 핵물질 생산 시설 확보하고 핵무기 완성, 실전 운영 능력 확보나 핵 전략 수립으로 구성됩니다. 핵무기 고도화는 이중 핵탄도 및 미사일 능력의 기술적 완성을 의미하는데요. 김정은 정권은 집권 이후 핵무력 구축을 단계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핵기술 고도화는 이르면 2018년경, 핵전력은 2020년경을 전후한 시기에 구축 가능한 것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김정은 정권 이후 핵무력 구축은 다음과 같이 총 5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17년 12월 31일 통일연구원이라는 단체에서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 대남 전략이라는 연구 자료 중에 있는 내용을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 제가 알게 되었고, 그 내용을 지금 편집해서 방송하는 겁니다. 2012년부터 2013년이 1단계입니다. 그 1단계에서는 법적 제도적 준비 및 고도화 계획을 수립했고, 주요 내용은 2012년 5월에 핵보유국 헌법 명문화와 2013년 4월에 핵보유국 지위 관련 법령을 발표하는 것이 바로 1단계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이 바로 2단계인데요. 그 2단계는 핵무기 고도화 시작 단계이고, 주요 내용은 고농축 우라늄 중심 핵물질 보유 전략 전환과 단거리 미사일 성능 개선 집중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가 바로 3단계입니다. 3단계는 핵무기 고도화 질적 발전 단계 수준이고 그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형 원자력 핵분열탄 기술력 확보를 핵기술 1세대들이 하고 2세대는 수소탄 핵융합 기술 기초 기술력 확보와 중거리 미사일 실전 능력 확보 등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이 4단계입니다. 그 4단계는 핵무기 고도화 완성 단계이고 주요 내용은 수소탄 중폭 핵분열탄 기술 확보이고 핵기술 2세대가 중장거리 미사일 실전 능력 확보 및 미사일 실전 능력 확보 및 미사일 다중화 구축입니다. 2019년부터 5단계가 시작되고 그 5단계는 핵무력 구축 완성 단계이며 주요 추진 과업은 핵무기 생산 체계 구축 및 대량 생산 개시 그리고 핵무기 실전 배치 완료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관련 법령인데요. 김정일 집권 시기 동안에 북한은 공식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핵 독트린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즉 북한의 1차 핵위기 이후에 20년 동안 그들의 핵 능력과 전략에 대해 소위 핵 모호성을 유지해왔습니다. 우리는 핵을 안 한다 막 이러면서 국제사회 앞에서는 뭐 핵 탈퇴라던가 이런 조항을 상당히 그동안 많은 엇갈린 행보를 많이 보여줬어요.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김정은 등장 이후에 처음입니다. 당 중앙이 2013년 3월 전원회의 관련 보도라며 조선중앙통신이 2013년 3월 31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시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위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갈 데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 방송에서는 이러한 전략 노선이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고 혁명의 최고 이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라고도 밝혔고 아울러 미국이 항시적인 핵 위협을 가해오는 상황에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다져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으며 전쟁 억제력과 전쟁 수행 전략의 모든 측면에서 핵무력의 춘추적인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전법과 작전을 완성해 나가고 핵무력의 전투 태세 준비를 완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법령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전체 총 10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성 내용 전문을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으로 가해되는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 수단이다. 그 뒤에서부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단어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산멸적인 법적 타격을 가하는 데 복무한다. 제3조 가중되는 적대 세력의 침략과 공격 위험의 엄중성을 대비하여 핵의 억제력과 핵 법적 타격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운다. 제4조 핵무기는 적대적인 다른 핵 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 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 명령에 의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적대적인 핵 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 행위를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 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를 위협하지 않는다. 제6조 핵무기의 안전한 보관, 관리, 핵 시험의 안전성 보장과 관련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 제7조 핵무기나 그 기술, 무기급
핵물질이 비법적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보관, 관리, 체계와 질서를 세운다. 제8조 적대적인 핵보유국들과의 적대적 관계가 해소되는 데 따라 호상 존중과 평등의 원칙에서 핵 전파 방지의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협조한다. 협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 핵전쟁의 위험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핵군비 경쟁을 반대하고 핵군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제10조 해당 기관들은 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이다. 법안 그럴듯하죠? 제가 보기에도 북한에서 해외나 이런 국제 뉴스를 전혀 몰랐다면 이 법안의 정당성을 적극 지지했을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바로 이러한 일방적인 북한 법안에 그들은 세뇌되고 거기에 숙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법령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핵 전략은 일단 미국의 증원 전력에 대한 거부와 다음이 중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전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통일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 글을 제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과 일본의 전멸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이렇게 말했을까? 라는 내용이 그 뒷부분이 있습니다. 한 5조까지는 그 세부 내용에 대한 이들의 해설을 제가 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법령의 1조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 때문에 정당한 방위 수단으로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령이 발표될 시점에 북한이 미국이 선제 핵 타격에서 생존할 수 있는 핵 삼원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핵무기 수량이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냉전 당시 미소가 채택했던 상호 확증 파괴를 추구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단행했다고 보는 것은 어렵고, 따라서 북한이 우선 한반도 유사 상황에서 한반도로 전개되는 대규모의 미 증원 전력을 거부할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반도 전쟁 발발 이후 약 200일 이내에 미국의 항모 4개의 전투기 1100여 대, 병력 42만 명 정도를 증원하는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전쟁 개전 이후 이러한 막대한 미국의 증원 전력의 전개를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가, 전쟁의 성과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제2조는 대량 보복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량 보복 원칙은 적의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의 선제 공격에 대해 상대방이 동원한 군사 전력 이상을 동원해 전국이 감내할 수 없는 대량의 보복을 가하는 전략입니다. 상대방이 동원한 군사 전력 이상을 동원해 적국이 감내할 수 없는 대량의 보복을 가하는 전략입니다. 북한이 이 법령에서 최초로 핵에 대한 대량 보복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최초입니다. 핵무기를 동원한 대량 보복 원칙은 현재 김정은 정권이 제한적 핵 능력을 고려해 볼 때 미국 본토를 겨냥했기보다는 일단 한국과 일본의 전멸을 가정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ICBM과 SLBM과 BM의 대량 생산 능력을 확보해 미국 본토에 대한 대량 보복 전략을 장기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조가 소름 돋죠?
제3조에서는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의 생존성 강화를 위해 향후 핵 삼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필요하고 있습니다. ICBM과 SLBM 전략 폭격기로 구성된 3원 체계는 상대 1차 타격을 받은 후에도 생존한 잔존 핵무기를 동원한 보복 핵 공격을 통해 적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른바 2차 타격 능력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타격 능력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김정은 정권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겠지만 결국 3원 체계가 구축되어야만 미국 재래식 혹은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북한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 및 전략 폭격기를 생산 및 보유하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제한적 차원에서 ICBM과 SLBM 능력의 조기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볼 수 있겠습니다. 3조를 봤을 때 4조는 핵무기를 실전에서 어떤 원칙에 따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서 북한은 핵무기 사용의 최종 승인권자가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임을 명시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북한이 이 조항에서 핵무기 보유국의 핵 공격 여부와는 상관없이 선제 공격을 한다며 핵무기로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 등 적대적인 핵 보유국의 핵이나 재래식 무기에 상관없이 자신들이 공격하면 이에 대한 반드시 최고사령관 김정은의 단독 결정으로 즉각 핵 보복 결정을 하겠다는 점을 공식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5조는 일종의 소극적인 안전보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핵무기 비보유 국가에 대해서는 핵공격을 하지 않겠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적대적인 핵 보유국과 야합하는 비핵 국가에는 예외적으로 핵 보복 공격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북한이 적대적 핵 보유국을 미국으로 상징한 것으로 감안하면 미국과 야합하는 비핵 국가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이는 결국 자신들이 상정한 핵 공격 대상에 한국과 일본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이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타깃이라는 명확한 북한 법안입니다. 이것을 법령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전략에는 그들이 환상을 깨는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정은 정권의 안보 전략의 요새는 핵무기 고도화를 통한 핵무력 완성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을 완성하면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심하고 있는 것으로, 아울러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갖추기만 하면 남북관계뿐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들이 전략적으로 우월한 입장에서 정세를 주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지나치게 환상적으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으로 놓고 봤을 때. 따라서 김정은 정권에 있어서 핵무기는 말 그대로 절대 보검이자 만능 열쇠이며, 김정은 정권에게 핵무기는 어떠한 다른 전략적 수단과도 대비할 수 없으며, 핵무력만 갖추면 비군사적 차원뿐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적 편익도 동시에 확보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들이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 점은 진짜 무서운 환상이죠. 이 점은 김정은 정권이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무력 구축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에게 비핵화는 핵무장보다 상대적 편익이 낮아서 관심이 낮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소중한 편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인 셈이죠. 저는 국제사회나 언론, 북한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이 부분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이러한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이상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요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설사 국제사회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이 비자발적으로 대화를 수용하는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완전한 비핵화 타협을 난간하기 쉽지 않으며 김정은 정권이 오로지 핵무력 확보만이 주체적이며 유일한 안보 수단이라고 판단을 단념하지 않는다면 설사 미국과의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북한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더라도 타협을 지면하며 핵무장을 지속하려고 할 것이며 만약 북한이 여러 이유로 미국과의 타협을 선택할 경우에 발생하더라도 핵무장 재개에 대한 유혹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북한의 핵발전은 어느 한 시기에 어느 한 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김일성이 시작해서 김정일이 발전시켜서 김정은이 완성시킨 북한 3대 세습 독재자들에 의한 결과입니다. 50년대부터 핵개발의 첫걸음이 핵기술자 양성부터 본다면 북한의 핵역사는 무려 70년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북한이 군사 분야에서 주체 사상에 입각한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에 따라 1962년 4대 군사 노선을 채택하고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왔습니다. 북한의 헌법 제60조에는 국가는 인민을 정치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인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자의적 군사 노선을 관철한다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많은 법령이 타협을 할 수 없는 법령입니다. 북한은 2013년 3월 30일에는 조선중앙위원회 전원회를 개최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시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갈 때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와 앞으로 미래를 보여준 또 다른 역사의 증거이며 북한이 비핵화를 바라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다른 시각으로 북한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숙제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정말 비핵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북한은 2011년 정권 세습 이후 조직 개편과 인적 교체 등을 통해 정권의 안전성을 유지한 가운데 2014년, 13년 핵경제 병진 노선에 이어 2018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총집중 노선을 채택하는 등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코로나 사태로 지금 북한 사태가 어떻게 전망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우리는 북한 핵 법령에 대하여 잘 인지하고 그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보 전문가들의 강의를 어제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지금의 북한의 상황을 예전처럼 저렇게 미사일 쏘다가 말겠지라고 끝날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이 방송을 보고 아직도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양면성 전략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며 그에 맞는 북한을 보고 판단하는 시각 국민들에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정한 평화 통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잘 판단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은 2019년 석사 공부를 마치면서 마지막 학기에 제가 통일환경론이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찾은 연구 자료 중에 일부입니다. 앞으로도 몇 배에 걸쳐서 이 내용에 아직 공개 못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많은데
그 내용들을 영상으로 잘 편집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이 시청 후 댓글로 조언 부탁드리고, 북한 코로나 상황에 대한 방송은 일주일에 1개 정도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